안녕하세요. 카펜터 그룹의 목수 김동희입니다. 뉴질랜드에서 아주 귀한 손님이 오셨는데 뉴질랜드에서 목수 일을 하시는 분이십니다. 목수 이민에 대해 준비를 어떻게 해야 되고 페이는 어떻고 목수에 대한 처우 뭐 이런 것들이 어떤지 궁금한 내용들을 한번 하나씩 파헤쳐 보도록 하겠습니다. 뉴질랜드 카펜터 앤드 데이브, 데이브님을 한번 모시고 한번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데이브 입장! 네, 여기 앉아주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네. 키가 굉장히 크십니다. 네. 안녕하세요. 데이브TV의 데이브입니다. 네. 저는 뉴질랜드에서 목수로 활동 중이고요. 동영님처럼 유튜브를 하고 있고 구독자는 1000명 초반 초보 유튜버고 목수 경험도 마찬가지로 지금 여기 있는 분들하고는 비빌 정도가 아닌 한 1년차 초보 목수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저희가 이제부터 하나씩 이야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뉴질랜드 쪽에서 목수 일을 정확하게 한 몇 년 정도 하신 거죠? 정확하게는 지금 한 9개월 정도 됐고요. 9개월? 네. 거의 9개월이면 일단 거의 초보 정도 네네. 수준이신데. 네. 그리고 이제 제가 어떻게 보면 이제 유튜브로 활동을 하는 거를 주변 사장님들이나 이제 주변 분들이 좋게 봐주셔서 휴먼 리소스라든지 제가 가끔씩 이제 컨트랙 일을 따오고 막 그런 모습을 보고 좋게 사주셔서 운이 좋게 약간 그렇게 풀린 케이스예요. 어쨌든 뉴질랜드에는 그 한국 목수가 많다 이런 얘기 많이 들었거든요. 네네네. 혹시 그것도 맞는 얘기인가요? 그러니까 호주는 타일러, 뉴질랜드는 이제 카펜터, 그러니까 목수. 약간 이렇게 구분할 수 있어요. 그래서 한국인 목수분들이 그래도 어느 정도 커뮤니티가 좀 생성돼 있는 약간 그런 상황입니다. 그럼 그렇게 되면 실질적으로 뉴질랜드 그 사람들보다 한국 사람들이 더 많나요? 그러면? 그건 아니고요. 그러니까 뉴질랜드 사람들이 당연히 더 많긴 한데 이제 그 안에서 그래도 어느 정도 한 그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정도? 그 정도 볼륨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우리나라로 치면 이제 중국과 한국 이렇게 이런 정도의 시선이 그렇게, 되는 네, 건가요? 그렇게 보셔도 무방할 것 같아요. 한국에 계실 때는 어떤 일을 하셨죠? 한국에 있을 때는 사실 네. 전혀 목수와 연관이 없는 일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이민을 가고 나서 그런 해외 로망 같은 거 있잖아요. 기술직이 뭐 인정받는다든가. 그죠. 저도 그런 뜬 소문만 듣고 뭘 해야 될까 하다가 뉴질랜드에는 그래도 한인들이 목수들이 약간 자리를 잡고 있어서 진입하기 쉽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목수로 선택을 했고, 실질적으로 진입에 대한 장벽은 어떻던가요? 진입 장벽은 네. 제가 한국은 잘 모르지만 한국에 비해서 매우 낮아요. 그리고 지금 실정이 뉴질랜드는 굉장히 목수들이 부족한 상황이고, 그리고 특히 배우려고 하는 사람은 많은데 조금 약간 기술자분들이 없다고 해야 되나? 일을 시작하시는 분들은 많은데 네네. 기공이라 그러죠. 그런 분들이 아예 없는 건 아니겠지만 너무 적다. 네네. 네. 그런 사람들이 너무 적어가지고 지금 일은 엄청 많은데 일은 일을 많고. 쳐낼 사람은 없는 그런 실정이에요 지금. 그럼 어떻게 보면 지금 뉴질랜드에서도 지금 한국 목수를 좀 많이 이렇게 원하나요? 네네. 한국 목수들을 많이 원하기도 하고, 그리고 정부에서도 네. 부족 직업군으로 지금 목수가 진짜요? 네, 지금 선정이 돼 있어요. 그러니까 장기 부족 직업군은 아닌데 지금 일시적으로 단기로 목수가 부족하다고 해서 이제 만약에 목수로 이민 온다 그러면 그거에 이제 이민 점수에 가산점을 주기도 하고 네, 그런 게 좀 있어요. 목수에 대한 그런 인식 네. 아니면 또 해외 노동자잖아요. 따지고 보면 거기에 대한 인식은 어떤가요? 외노자잖아요. 네. 그분들을 비하하는 건 아니지만 네. 저도 어차피 외노자니까 밖으로 표출하진 않아요, 얘네들이. 표출은 안 하는데 표출은 안 하지만 뒤에 호박씨를 더 깐다? 잠재적인 그런 차별은 조금 차별은? 가끔씩 보여요. 목수에 대한 사회적인 전반적인 인식은 네. 기술자 취급을 정말 해줘요. 그래서 뭐 우리나라 예를 들면 어디 뭐 가전제품을 사러 갔는데 양복을 입고 있으면 뭐 접대를 더 잘해준다든가. 네, 그죠. 약간 뭐 만약에 옷을 후줄근하게 입으면 뭐 안 살 사람인가 보다 이렇게 하는데 거긴 완전 반대예요. 반대. 옷을 후줄근하게 입고 작업복을 입고 있으면 저 사람 구매력 있는 사람이다. 돈 많은 사람이다. 약간 그런 인식이 좀 있어요. 사회 전반적으로. 그럼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랑 진짜 네네, 정반대로 네. 보면 되겠네요. 네네. 이게. 그래서 그렇게 작업복을 입고 다니는 거에 대해서 음식을 사 먹는다든지 아니면 어디서 뭘 산다든지 이럴 때 자존심이 조금 높아진다? 그럼 어떻게 보면 처우에 대해서는 굉장히 좋은 거네요. 네, 따지고 보면. 처음은 여기는 인식이 어떤지 모르겠지만 사실 네. 우리나라가 거의 뭐 저희 아버지 때 목수가 뭐 집 하나 통째 올리고 이제 이런 것들이 되게 많았던 시절이기 때문에 그래도 굉장히 처우가 나쁘지 않다고 알고 있어요. 굉장히 이걸로 쳐줬죠. 근데 제가 일을 시작하는 시점부터는 굉장히 좀 많이 떨어졌죠. 거의 뭐 한국에 이제 노가다 이제 뭐 이런 단어가 좀 많이 수식어 많이 붙고 막노동 뭐 이런 단어 붙다 보니까 그래서 어떻게 보면 처우가 좋진 않아요, 사실은. 이제 앞으로 이제 조금씩 인식을 이제 저희 이제 젊은 사람들이 조금씩 바꿔 나가고 있는 상태지만 좋진 않습니다. 솔직히. 그리고 저희 나라에서는 뭐 같은 한국 사람끼리 뭐 저희 나라는 얘기하기 좀 이상하긴 한데 저희 나라에서는 아무튼
목수라는 직업이 굉장히 이렇게 세분화 좀 분배가 좀 많이 돼 있어요. 네. 그러면 지금 본인이 하시는 직업이 정확하게 어떤 목수 일을 하시는지 네. 그것도 굉장히 궁금합니다. 아, 네. 그거를 제가 한국에 뭐 다양한 분야의 목수분들이 있다고 저도 들었는데 네. 근데 뉴질랜드는 그게 없어요. 그냥 목수면 목수. 아, 목수, 그냥 뭐 목수. 외장 목수, 내장 목수, 뭐 경량 목수 이렇게 많은데 아. 뉴질랜드는 그런 개념이 아예 없어요. 그냥 그래도 뭐 전문적인 한 분야, 나는 뭐 주거 공간이다, 목조 주택이다, 뭐 이렇게는 분배가 아예 안 되는 건가요? 네, 그러면? 그 거의 다 목조 주택이고 아, 그리고 거의 다? 네, 그냥 모든 집들이 다 목조 주택이고 아, 그러면 그 골조 세우시는 분이 집 안에 내부 인테리어까지 다 네네. 마치고 가시는 거네요, 네, 네. 대부분. 그건 뭐 계약마다 다르긴 한데 저희가 그것까지 다 해요. 아. 그리고 크게 나눠지는 거는 이제 네. 레지던셜이냐 커머셜. 아, 그러니까 그건 뭐죠? 상업 건물이나 네. 그런 거는 이제 빌딩, 아파트 이런 거는 커머셜로 분리를 하고 네. 그리고 이런 뭐 단독 주택이나 그냥 일반 집 같은 거는 이제 레지던셜이라고 해서 크게 그렇게 그냥 두 가지로 분리가 돼요. 어쨌든 저희가 지금은 이제 가정집을 꾸미고는 있는데 사실상 저희는 이제 상업 인테리어 이제 거의 내장목수라고 많이 하거든요. 그러면 어떻게 보면 목조 주택이 더 가까우신 거네요. 네, 어떻게 네, 보면. 여기 한국이랑은 목조 주택이랑 가장 흡사해요. 네. 그러면 작업 시간대는 어떻게 똑같나요? 저희 한국이랑? 작업 시간대는 7시에 출근을 해서 네. 4시 퇴근이나 뭐 회사마다 다르지만 거의 4시 반, 4시 그 사이에 퇴근을 하고 네. 이제 운전대 잡는 게 4시. 그러면 저희가 가장 궁금했던 부분 중에 하나가 뉴질랜드에 가서 초보 목수가 벌 수 있는 금액이 얼마인지 이제 그것도 되게 중요한데요. 그러니까 네. 뉴질랜드 달러를 기준으로 얘기를 할게요. 뉴질랜드 달러가 뉴질랜드랑 그 USA 달러랑 네, 다른가요? 달라요. 아. 그래서 한 1달러에 800원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1달러에 800원? 네, 참고, 네. 그거는 참고만 하시고, 네. 한 20불 정도 받는데, 대충 시급으로 따지면 16,000원이고, 일당으로 14만 원? 따지면 한 14만원 정도로 되고 있습니다. 기공이라 그러죠. 모든 기술이 이제 마스터가 되신 분들. 이제 그런 분들은 대부분 대략 어느 정도 그런 분들은, 어느 정도 일을 조금 치고 나갈 수 있다 하면은, 25불 정도 아마 시작을 할 거예요. 25불이면은, 네. 25불이 얼마? 24,000원인가? 2만원인가? 아니 저기 뭐야. 그러네. 일당으로 풀어줘야 사람들이 듣기 편하지. 7만원. 17만 원 이상? 그럼 17만 원 이상인 거고. 그리고 이제 반장급이 됐다. 네. 그러면 그 반장 그 금액은 어느 정도? 반장이라고 하면은 저희 같은 경우는 도면을 보고 네. 이제 중요한 거는 컨펌 받으면서 올릴 수 있는 사람을 저희는 반장이라고 하거든요. 그런 분들은 30불 시작. 30불? 네. 시작이라는 얘기는 30불이 될 수도 있고 네. 사람에 따라서 뭐 40불이 될 수도 있고 이렇다는 얘기인 거죠. 그러니까 뉴질랜드 같은 경우는 네. 개인이 툴을 준비를 해야 돼요. 다 개인이 툴을 준비를 해야 되고 아. 개인 툴이기 때문에 네. 뭐 시급을 조정하는 거에 대해서 요인이 많아요. 뭐 툴이 얼마나 있냐 없냐도 있을 아. 거고 그리고 뭐 열정이라든지 뭐 그 사람의 애티튜드라든지 뭐 그런 분야 그런 세세한 조건이 많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시작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건 개인마다 달라지기 때문에. 그러면 대우야 30불에서 하루 시급을 하면 얼마야? 20만 원. 근데 차이가 너무 안 나잖아. 기공이 17만 원, 18만 원이라고 치고 대략 20만 원이네. 그러면 2만 원밖에 차이가 안 나는 거네. 따지고 보면. 4만 원. 4만 원. 아까 17만 원. 그러니까 자 지금 정리를 한번 하자 하면 일단 초보자 목수들이 배웠을 때 받는 비용이 거의 12만 원 정도. 목수 기공이 17만 원 정도. 반장급이다. 대략 20만 원 정도. 시작금이니까 어떤 사람은 30만 원이 될 수도 있고 40만 원이 될 수도 있는 거죠. 자기 갖고 있는 연장 툴이 얼마큼 있냐. 일을 더 많이 할 수 있고 업고도 많이 정해지긴 하겠네요. 그런 부분들이. 그러니까 그런 거에 따라서 이제 시급이 조정이 좀 되게 세세하게 좀 되는 거죠. 그렇게 되면 초보자분들도 연장을 좀 이렇게 구비를 하셔야 된다는 얘기네 그러면. 네, 그렇죠. 일단 핸드툴은 다 있어야 되는 거고 기본적으로 이제 스킬소라고 하나요? 네네. 스킬소나 임팩트 드라이버 그리고 뭐 드릴 같은 거는 기본 툴이고 이제 막 처음 시작한 출근 첫날부터 있을 필요는 없죠. 그냥 어느 정도 네, 저희가 어느 정도 딱 해보고 내가 이 직업을 계속 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그런 걸 준비를 하는 게 어떻게 보면 툴을 갖추는 것도 그 사람의 열정이고 그 사람이 얼마나 이 일을 하고 싶어 하는지를 보여주는 거기 때문에 네, 초보자분들도 툴이 있으면 아주 플러스 알파가 플러스 알파. 이제 시급 조정을 할 때 플러스 알파가 많이 될 거예요. 뉴질랜드는 그럼 지금 얼마 정도 계셨나요 지금? 뉴질랜드에는 지금 총 한 3년 정도 있었고요. 3년 정도? 네. 그럼 그전엔 다른 일을 좀 하셨었나요 거기서? 그전에는 네. 그냥 뭐 그냥 좀 방탄하게 그러셨나요? 방탄한 건 아니고 그냥 네. 그냥 아르바이트하고 뭐 약간 별 그렇게 제 인생에 그렇게 도움이 되는 일은 하진 않았어요. 그냥 아르바이트. 그럼 뉴질랜드에 간 목적이라던가 이제 이런 것들은 어떻게 뚜렷한 목적은 없었는데 이제 와이프가 뉴질랜드 영주권자였고 한국분이신가요? 네, 아니면 한국분이신데 한국 영주권이 사람인데, 있으신 분? 네, 그래서 한국에서 들어와서 같이 살다가 이제 와이프가 약간 한국 생활에 그런 회의감이 와가지고 한국에서 못 살겠다. 자기네 나라로 다시 돌아가자 해서 이제 이민을 가게 된 케이스예요. 그래서 거기에 맞춰서 이제 살다 보니까 이제 기술직을 해야겠다. 그래서 목수라는 게 보였고 그래서 이제 시작하게 된 거죠. 그래도 저희 한국에서는 정말로 지인 장벽이 너무 높아가지고 그래서 살짝 저도 이제 이렇게 하면 돼요, 이렇게 하면 돼요, 이렇게 말씀을 많이 내가 이야기를 많이 해드리고 있는데 일을 더 이상 구하지 못해서 포기하신 분들 되게 많으시고 그래서 그런 부분들 되게 안타까운데 어떻게 보면 저도 이제 촬영이 끝난 다음에 이제 대부님을 좀 잘 꼬셔가지고 이 지인 장벽을 우리나라에서도 어떻게 하면 낮출 수 있는지 토론도 하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발음이 엠팩트라이브. 죽이는 것 같습니다. 네. 목수 이민을 이제 가야겠다 마음을 먹었습니다. 그렇게 되면 최소 어떤 것들이 필요한지 러프하게 뭐 영어는 어느 정도 해야 되고 뭐 돈은 어느 정도 있어야 되고 뭐 그런 것들을 좀 한번 얘기해 주시면 도움이 많이 될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영어 같은 경우는 네. 이것도 시급이랑 연관이 돼요. 시급이랑? 네, 그러니까 영어를 잘하느냐 못하느냐가 시급으로 결정이 나기도 하고 네. 영어는 사실 계속 준비하시는 게 좋아요. 만약 자기가 이민을 결심을 하거나 생각이 있다 하면 그 순간부터 영어를 계속 쭉 준비하시는 게 가장 좋고 그리고 돈 같은 경우는 사실 생활비가 좀 많이 비싸요. 일단 주거비가 엄청 살인적이기 때문에 주거비가? 네, 주거비가 거의 뭐 아주 조그만한 투베드룸 렌트가 한 월세로 따지면 150에서 160만 원 정도 하기 때문에 원룸? 네, 한 투룸 정도. 투룸? 네, 투룸? 아주 조그만 투룸. 150? 네, 150 정도 하기 때문에 거긴 뭐 역세권인가요? 역세권도 아닌데 그래요. 역세권도 아닌데 진짜 서로 뉴질랜드도 이렇게 지금 그 지하철처럼 이렇게 다 있죠? 지하철은 없어요. 그래요? 지하철은 없고 네. 그래서 교통이 사실 좀 대중교통도 안 좋고 그래서 차가 없으면 뉴질랜드에서는 살 수가 없어요 거의. 차는 어떤가요? 뭐 제조업이 없기 때문에 다 네. 수입차를 타고 거의 뭐 일본 차들 많이 타고 그러고. 제가 싱가포르에서 얘기 들을 때는 차값이 굉장히 살인적으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싱가포르는 그런데 뉴질랜드는 차값은 싸요. 싸요? 차값은 싸고 그래서 저희가 질문 본질이 뭐였죠? 본질은 뭐였지? 준비해야 될 거. 준비해야 될 거. 그러니까 영어 수준 얘기했고, 어디까지 했고, 영어 얘기했고, 예. 물가 얘기하다 보니까 예. 이렇게 됐구나. 그러니까 물가는 사실 여기보다는 좀 많이 비싸요. 받는 돈에 비하면. 그래서 제가 쉽게 오세요 살기 좋아요. 목소 괜찮아요. 이렇게 얘기를 드리기가 좀 어려운 게 단가는 어떻게 보면 여기랑 얼마 차이 안 나고 아니 그리고 차이가 안 나는 게 아니고 솔직히 얘기해서 단가는 솔직히 지금 한국이 더 좋은 것 같긴 해 사실은. 그리고 물가도 더 네. 안정적이라고 말은 못하겠지만 그래도 더 낮은 것 같고. 네, 맞아요. 근데 어쨌든 이민을 생각하시는 분들은 네. 이제 한국에 정 떨어지셨거나 이제 뭐 많은 것들이 있겠죠. 어차피 뭐 말씀하셨던 것처럼 뭐 와이프가 정말 나 여기 못 살겠어 하면 가야 되는 상인 거고. 네. 그럼 여기서 갑자기 궁금한 거 하나는 본인 국적의 나라에 카펜터를 하시는 분들은 단가가 어떻게 되나요, 그분들은? 사실 그분들도 네. 단가가 네. 비슷하긴 해요. 비슷한데 비슷해요? 비슷한데 저희 뭐 한국인이라고 해서 단가를 적게 받고 그런 거는 크게 많지 않아요. 근데 그러면 격차는 별로 네, 없다? 네, 격차는 많이 없는데 걔네들이 이제 아무래도 올라가는 게 좀 빠르겠죠. 언어적인 장벽이 없으니까. 그리고 그 목수 현지 사회 중심에 들어가기도 쉽고 걔들은 저희보다. 그러니까 그런 차이가 있지. 뭐 경력별로 실력별로 단가가 차이 나거나 그러진 않아요. 한국에서는 이런 것도 있거든요. 일 많은 사람은 계속 많고 네. 없는 사람은 쭉 없다. 이런 얘기가 있거든요. 약간, 예, 뉴질랜드 약간 그 똑같아요. 그 비슷한 네, 비슷해. 내용이 있나요? 네. 일을 잘하면 뭐 절대 일이 끊길 리는 없고. 음. 근데 한국 사람들은 보통 잘하세요. 거기 가면. 여기는 한국인들끼리 경쟁을 하고 비교를 하기 때문에 네네. 이게 비교 대상이 안 되지만 저희 뉴질랜드에서는 한국 분들은 웬만하면 다 잘하시고 그리고 이민자분들이기 때문에 이민자분들은 어떻게 해서든 먹고 살아야 돼요 거기서. 그렇기 때문에 마음가짐도 좀 약간 그냥 편하게 한국에 있는 것보다는 좀 독하고 좀 더 강한 약간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 제 생각에. 그래서 웬만한 분들은 잘 안착하고 열심히 하시려고 하니까 또 그게 또 실력으로 나오는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일단 물가는 비싸고 네. 그리고 사실상 금액적으로는 한국이랑 별 차이가 없고 네. 이제 그렇다고 하면 진짜 땡전 한 푼 없이 좀 이민을 결정하시기에는 좀 되게 힘든 문제긴 하네요, 그게 사실은. 사실 힘들긴 하죠. 저 같은 경우는 네. 비자 문제가 해결이 됐기 때문에 그냥 저는 진짜 와이프, 와이프 네, 때문에 네. 비자 문제가 해결이 돼서 저는 딱 2천만 원 들고 갔어요. 2천만 원 들고 캐리어 그냥 4개 끌고 그냥 네. 그러고 갔어요. 네. 그냥 코리안 단신. 그러면 모든 뭐 가전제품이나 이제 이런 것들은 다 그런 것도 이제 그런 게 구비되어 있는 숙소를 들어가거나 아. 아니면은 뭐 살면서 조금씩 이제 마련하는 약간 그런 식으로 들어가서 사실 초기 정착금이란 건 없어요. 그리고 뭐 나라에서 만약에- 지원해주는 것도 없고. 네, 그건 비자가 있으면 나라에서 지원해주는 게 있는데 지원이 뭐 많이 있나요? 네, 지원은 네, 복지가 좋으니까 복지? 저 같은 경우는 처음에는 이제 와이프가 거의 한 주에 60만 원 정도? 그러니까 달에 한 240만 원 정도? 나라에서 지원이 나왔어요. 와. 왜냐면 제가 그때는 수입이 없었기 때문에 네. 수입이 그렇게 작았기 때문에 근데 지금은 수입이 어느 정도 되니까 그 지원들이 좀 많이 줄었지만 그럼 우리나라로 치면 그건가? 그 실업급여? 그런 거 비슷한 거예요. 네, 그죠? 그런 거 비슷한 거. 우리나라는 한 150 정도 나오나? 제가 알기로는 그 정도 나오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러면 어쨌든 두 배네 어쨌든. 네, 그렇죠? 이것저것 뭐 이렇게 갖다 붙여서 하면은 한 250만 원 정도 되더라고요. 그리고 제 앞으로도 이제 네. 또 나오니까 지금은 한 달에 한 80만 원 정도? 그냥 뭐 애기 보조지원금이나 뭐 이제 렌트 보조지원금이나 이런 것 때문에 이제 와이프랑 저랑 둘이 합치면 한 7, 80만 원 정도 한 달에? 7, 80만 원 네. 정도? 뭐 어쨌든 그 뭐 병원비나 뭐 이런 것도 굉장히 차이가 좀 어떤가요? 네. 병원비, 학교 이런 건 다 무료예요. 무료요? 네. 그러면 전부 다. 수술비 막 그런 수술비 이런 것도 다 무료. 치과 치과는 임플란트. 조금, 네, 치과는 조금 예외고, 그리고 이제 다 무료인데, 이거 좀 얘기하면 너무 기니까, 네. 어쨌든 다 무료예요. 그럼 학교도? 학교도 다 무료, 대학교까지. 유치원도? 유치원도. 유치원은 나라에서 일정 금액을 지원을 해줘요. 그래서 만약에 뭐 종일반을 보내고 싶다, 네. 그러면 거기에 자기가 이제
돈을 조금 더 추가해서 다니는 그런 식이죠. 그러면 그만큼 세금이 좀 많이 높다는 거 아닌가요? 네, 세금이 거의 40%라고 보시면 돼요. 아, 급여의 40%? 네. 그러니까 좀 세금이 많긴 한데 어차피 나중에 연말정산처럼 텍스 이렇게 리펀드를 받아요. 네. 그럼 그 금액이 꽤 짭짤하거든요. 그래서 텍스도 조금 높은 편이에요. 복지가 좋으니까 그건 어쩔 수가 없는 것 그거 같아요. 굉장히 그럴 것 같더라고. 그러면 이제 한국 카펜터가 안착을 잘 할 수 있는지, 예, 그게 가능한지, 예, 뭐 그런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런 거는 사실 개인차가 너무 심하긴 하지만 네. 그래도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한국인 분들은 웬만하면 잘하세요. 그리고 얘네들이 한국 사람들은 굉장히 부지런하고 꼼꼼하고 일을 열심히 한다라는 약간 그런 관념이 있어요. 얘네들. 그러니까 한국에서 목수를 하시는 분들은 뉴질랜드에 오시면 네. 더 잘 하실 거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아무튼 뭐 목수 이민 이제 꿈꾸시고 그리고 계획을 좀 준비하시고 이제 그러신 분들은 검색창에 뉴질랜드 카펜터라고 치면 바로 나와요. 뉴질랜드 카펜터를 한글로 그냥 네, 다 그냥 쓰면 뉴질랜드 돼요. 카펜터 한글로 치면은 바로 데이브 TV 나와요. 목수 이민을 준비하시는 분들 이제 좀 더 궁금하고 디테일한 그런 부분들을 까지는 저희가 설명을 못 드렸는데 이제 그런 부분들까지 좀 세세하게 좀 알고 싶다 이제 그런 것들을 정말 알고 싶은 분들은 이제 뭐 따로 이렇게 연락을 좀 주시면 아마 더 많은 도움을 주지 않을까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오늘 지금 이렇게 귀한 자리 나와서 이렇게 좀 저희가 궁금했던 내용들을 좀 많이 풀어주셨는데 좀 어떻게 이제 마지막 한마디 해주시겠습니까? 저한테 연락을 주시면 제가 성심성의껏 다 알려드리려고 노력을 하고요. 그리고 실제로도 제가 이제 일을 소개시켜드린 분들도 많으니까 개인적으로 연락 주시면 여기 영상에서 설명한 것보다 더 디테일하게 많은 거를 알려드릴 수 있으니까 구독, 좋아요 해주시고 연락 주세요. 네, 지금 뭐 어떻게 좀 궁금한 내용들이 좀 많이 풀리셨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사실 어떻게 보면 너무 디테일한 부분까지 쑤시고 들어가려다 보면 좀 법적으로 걸리는 문제도 사실 있고 그리고 얘기가 너무 길어질 것 같아요. 그러면 저희도 이제 지금 시간이 한 7시 40 몇 분 정도가 됐는데 이제 좀 이제 작업을 시작해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카펜터 그룹의 목수 김동영이었습니다. 그리고 데이브 데이브의 TV의 데이브였습니다. 예, 데이브 TV의 데이브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아유, 고생 많았어요. 고생 많으셨습니다. 네, 고생 많았습니다. 툴벨트 차 이렇게. 아, 예. 네, 알겠습니다. 시간이 근데 아직 조금 아니 아직 바로 시작할 거예요. 아직 우리 할 한국은 약속 시간을 안 지키는 사람 제일 싫어요. 저는 빨리 사라지도록 하겠습니다. 네. 툴벤트 청소용 좀 하고 가져야 될 것 같아요. 안녕하세요. 집져주는 남자 플로우입니다. 저는 약속 안 지키는 남자를 되게 별로 안 좋아하거든요. 네, 제가 오늘 똥 싸느라 5분을 늦었어요. 애들이 존나 닮아요 지금.